지금 보시는 사진은 둔촌주공의 계약 현장입니다. 예상대로라면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야 하는데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부동산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불과 작년 초만 해도 둔촌주공 경쟁률은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까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둔촌주공 1,400채가 미계약이라고 합니다. 둔촌주공 건설사들과 조합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날 때는 본인들이 먹고 손실이 날 때는 정부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동산 하락 분위기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은 이제 일상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부동산 뉴스를 보실 때 매매가의 하락폭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어디가 7억이 빠졌다, 잠실도 5억 하락했다, 이제는 강남도 별 수 없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부동산 하락 금액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최근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락폭만 알고 계시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진실에 대해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빠르면 올해 2분기부터 찾아올 부동산 폭풍, 부동산 쓰나미의 진짜 원인은 매매가 하락이 아닙니다. 올해 2분기부터 시장을 덮칠 부동산 쓰나미의 원인은 바로 전세가 하락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전세가 하락 때문에 작년에 영끌한 집주인은 곧 패닉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역전세를 막지 못한 매물들은 결국 경매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위험할까요? 어디서부터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역전세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강남 10억 역전세 현장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예상되는 부동산 분위기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매매가가 빠지는 것은 모두 알고 있으니 그렇다 치고 왜 전세가 하락이 더 문제라는 것일까요? 요즘 부동산에 전세가 얼마나 빠지고 있길래 지금 집주인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전세가가 최고점을 찍을 때 전세를 최고가로 맞추고 갭 투자한 집주인들이 곧 다가오는 2년 만기 시점에 전세금을 되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는 반포에 있는 이곳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는 고속터미널역 바로 옆 2009년에 입주한 244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이곳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의 21년 7월 거래 사례입니다. 35평 거래건이며 매매가는 3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1년 7월에 34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이후 2달 뒤에 전세 거래가 체결됩니다. 전세 금액은 19억 8천만 원입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억 8천만 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례입니다. 매매 전세 금액 차이, 즉 갭은 약 15억 원 수준입니다. 21년 9월에 전세를 구했으니 2년 만기는 올해 23년 9월에 돌아옵니다. 보통 2-3개월 전에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 이제 약 5개월, 6개월 정도 남은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는 어떨까요? 같은 아파트 동일 평형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전세 최저가는 12억 6천만 원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최저 호가가 11억 수준이었습니다. 역전세 금액은 약 7억 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5개월. 5개월 안에 이곳 집주인은 현금으로 7억을 마련해야 합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최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현재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물건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 건 일어난 거래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전세 물건은 이것 한 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옆 단지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방금 살펴본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바로 옆에 반포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2012년 입주한 397세대 아파트입니다.
35평 거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1년도 1월에 28억 9천만 원에 매수하고 약 3달 뒤 18억 5천만 원의 전세 거래가 체결됩니다. 매매 전세 차이, 즉 갭은 10억 원입니다. 계약할 때 전세 금액은 18억 5천만 원이었지만 동일 평형에 지금 나와 있는 최저가 전세 매물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6억 역전세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세가 다시 폭등하길 바라거나 아니면 7억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은 또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평당 1억 원을 넘기고 뉴스에 나와서 유명해진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입니다. 2016년 입주, 총 1612세대입니다. 이곳에서도 수억 원 역전세 사례, 앞으로 경매로 넘어갈 아파트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4평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1년 8월 거래입니다. 매매 금액은 38억 4,500만 원, 전세는 24억 원입니다. 갭이 14억 4,500만 원인 갭 투자 사례입니다. 이제 전세 2년 만기가 돌아오기까지는 7개월 남았습니다. 세입자를 미리 구해야 한다고 할 때 전세 만기까지 약 4,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세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 최저가 기준 12억 8천만 원입니다. 역전세 금액이 무려 1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곳 집주인은 앞으로 5개월 안에 11억 구하지 못하면 그대로 집을 날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물건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아크로 리버파크 34평이며 21년 7월 계약 사례입니다. 매매 금액은 35억 2천만 원, 전세는 22억 원입니다. 갭이 13억 2천만 원인 갭 투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현재 전세 최저가는 12억 8천만 원입니다. 집주인은 앞으로 4, 5개월 안에 10억 가까운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의 역전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적게는 5억에서 6억, 많게는 10억까지도 역전세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저 물건들은 집주인이 대출을 준비하거나 금매, 초금매로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끌다가 경매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은 쉽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많이 되는 상황이라면 금매로 던지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급한 대로 5천만 원, 1억 낮춰서 부동산에 내놓으면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최근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었다, 빙하기다 라는 말을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금매가 나오면 사는 사람은 없는데 금매 물건끼리 또 경쟁을 해야 합니다. 5천 낮춰서 내놨는데 옆에 집도 금매로 5천 낮춰서 부르니 내 물건은 1억 낮춰서 급금매, 2억, 3억 낮춰서 초금매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굳이 경매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하필 강남에 이런 역전세 물건이 많을까요? 그것은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상승장을 이끌었던 하나의 키워드는 똘똘한 한 채입니다. 지난 2년 3년간 종부세,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비싼 좋은 한 채인 강남 혹은 강남에서 가까운 지역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전세를 최고가로 맞추고 무리하게 갭 투자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세 기간 2년이 지나는 올해 그것이 역풍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역풍,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곳이 강남인 것이지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진짜 진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올해 부동산이 위험한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매매가가 하락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전세가가 하락하는 것, 이 역전세 역풍이 분다는 것은 아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이제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역전세 물건이 금매로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 금매를 받아주는 거래량은 어떤지만 보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역전세 쇼크가 집값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금리 상승은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고금리인 상태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금리를 자이로 드롭 놀이기구라고 생각하면 이제 놀이기구가 올라가는 것은 끝났지만 여전히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이로 드롭 놀이기구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 안심하고 안도합니다. 꼭대기에서 매달려 있는 상태, 이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태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집값 하락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일까요? 상승이 영원하지 않았듯 하락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고금리와 역전세가 진정되면 시장이 하락을 멈출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하루에 몇만 명씩 나와도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마찬가지로 고금리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다면 사람들이 고금리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역전세 물건들이 일단 소화가 되고 나면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마치 소주 많이 마시고 나서 한 번 토하고 나면 속이 진정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상승장에 취해 있었는데 과도하게 취했던 물건들이 한 번 해결되고 나면 진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는 역전세 물건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의 분위기를 담은 영상과 함께 진짜 부동산 정보, 모두가 놓치고 있는 부동산의 함정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돈 되는 소식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